보험사에서 진심으로 싸워주게 되는 거죠. 보험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주영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주용 변호사입니다. 인보험하고 조금 다르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 소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며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 화재인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이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인정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발화 건물이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인 경우에는 또 화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임대차 목적이 된 건물이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더욱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천에 있는 어떤 커다란 단층짜리 건물인데요. 그곳을 여러 업체에 쪼개가지고 여러 업체에 임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건물에 있는 업체들은 다 피해를 입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에까지 피해가 있었던 사례인데요. 입점에 있는 곳 중에서 가구 공장 한 군데서 불이 나서 예, 전체와 다른 건물에까지 다 전부 다 그럼 가구 공장이었나요? 다른 업종들이 함께 임차를 해서 사용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으니까 가구 공장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책임은 다 면했거든요. 지금 임대인에 대한 책임만 부담했다는 거면 내가 임차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책임을 물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입증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원래 상태대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불능이 되는 걸로 보거든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논할 때는 그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고의과실이 임차인에게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은 임차인의 잘못이 없다는 점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맞는데 예,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불이 최초 착화가 된 것은 뭐 가구 쪽일 텐데 거기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이 났을 리는 없잖아요. 네. 다른 곳에 위치한 전기 시설에서 있었던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다고까지만 했거든요. 발화 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된 건 아니라서 임대인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웠는데 근데 주변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공작물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공작물 책임이 어떤 거죠?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그 공작물 책임이라는 것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그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입증이 됐으면 화재의 원인도 입증이 됐겠죠. 그렇죠. 화재의 원인이 입증됐으면 그게 입증이 됐을 것 같습니다. 화재의 원인 측면에서 책임을 따지는 부분이 있고 화재가 확산된 데에 따른 어떤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을 나누어 가지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확산돼 가지고 그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데 우리 임차인이 아무래도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불은 났어요. 불은 났는데 화재가 여기서 발생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거의 왜 발생했는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다른 점포와 이 건물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한테 부과하기는 어렵고 이분도 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배상을 해준 거는
화재로 인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원상 회복의 의무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이 생긴 거네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재로 인한 책임은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지게 된 셈 아닌가요? 사실상 화재로 인한 책임은 안 진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어떤 점포에서 불이 나가지고 예. 상가 전체가 전소가 됐어요. 예. 그런데 2층 이 상가에서 불이 시작된 거는 예. 확인이 됐는데 왜 불이 났는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점포의 점유자는 이 상가 전체에 대한 화재 책임을 안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물을 수도 있죠. 단순히 그 점포의 임대인에게는 이 점포를 못 쓰게 한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질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점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은가요?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걸 몰라서 그냥 다 책임 떠안는 경우도 있나요? 예, 처음부터 단정해버리고 일부씩 부담하는 걸로 협상을 해서 마무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보험을 잘 가입을 해놨다면 보험사에서 우선 보험금이 안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이런 작업은 다 알아서 하긴 하겠네요. 예, 보험사에서 싸워주게 되는 거죠. 책임보험 가입이 된 경우에 그 다른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대신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을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큰 가입 금액으로 가입은 그래도 우선 해놓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도 지급해주고 그리고 싸워주는 것도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화재보험을 빠짐없이 잘 가입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보험료 때문에 가입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 금액을 작게 설정하든지 어쨌건 가입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가입 금액이 클수록 보험회사는 많은 보험금이 나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싸워줄 수도 있겠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입 금액이 충분할수록 보험사에서 더 이해관계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진심으로 싸워주게 되는 거죠. 보험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기서 불이 난 게 보이는데 전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도 근데 또 당연하기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니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화재보험을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한 크게 가입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책임 소재를 법률적으로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점포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우선 너무 미안하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생계를 잃었으니까. 네. 그 미안함 때문에 사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자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좀 크다 싶으면 우선 변호사 상담을 좀 먼저 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큰 사고인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화재 사건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화재 사건에 좀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하고 한테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잘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 보고 전화 주시는 분들은 가벼운 정도는 이렇게 잘 금방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예,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도 장주영 변호사님 모시고 화재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